오늘 1시에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50대 중반까지 살면서 대구는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대구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작은 이렇게 또 소소한 모임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와 또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한 이런 모임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전을 받고 한 4시간 동안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이 정말 곳곳에서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 피해자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의 아들을 신천지에 뺏길 뻔했고 또 독일 유학으로 뺏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는 성공했고 그 아들을 지금까지도 아직 안전하지가 않아요. 지금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 안전하지 않지만은 딱 이 얘기만 한 가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에 아들이 집에 왔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하고 학교를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왔는데 맛있는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사실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저 울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보다시피 씩씩하게 생겼잖아요. 아들을 신천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저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하고 양말도 안 신었습니다. 아들이 도망가면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3주 전에 그렇게 아들이 와서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을 때 기도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펑펑 울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지금도 이제는 웁니다. 아이가 신천지에 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웁니다.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 만큼 아직도 제 자신을 추스를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아들도 저희가 아들이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빠졌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2시간 1년 넘는 시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5분 만에 하래요. 여기서 서울에서 4시간 동안 왔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튼 압축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좋은 얘기만 또 교훈된 얘기만 잘 이렇게 추려서 들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서 빠진 아들을 건지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약간 뉴스에 나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겪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 현상이 심각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애처로운 시간을 보냈던 한 어머니가 자신의 경험담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또 다른 부모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어머니가 주일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고척교회에서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유미양 집사는 교인들에게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었다고 쉽지 않은 고백을 했습니다. 멘토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관심 가져주고 이끌어주시고 고척교회에 오게끔 발걸음을 만드셨습니다. 지난해 7월 재수생이던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제보를 받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는 유 집사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6개월 동안 가슴 졸였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 집사는 아들이 대학 입시도 포기한 채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당시 암담했던 심경을 전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 반주를 하며 실용음악과 지원을 꿈꿨던 아들이 신천지 시몬지파에서 활동하며 교주 이만희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충격 이상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대학 수능 시험을 봤는데 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는 척했다면은 재수생이었겠죠. 재수생이 되고 나서 부모에게 신천지에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만 했어요. 등록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신천지에 가서 정말 발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신천지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걸 그러다가 유학을 가겠다고 엄마야 아빠에게 의논을 하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유학은 안 된다. 왜냐하면 유학을 지가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에 간 게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신천지의 독일 쪽에 이제 얘네 지파가 이제 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독일로 가가지고 문화사업부, 신천지의 문화사업부를 하기 위해서 얘가 파견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재수생이 유학을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싸우다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신천지를 상담소까지 데려가는데 죽고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아까도 이제 상담 심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예쁜 나가시하고 팔짱을 끼고 바람 피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충격의 10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지만서도 저에게는 남편이 바람 피웠다라는 그런 충격만큼 내 아들이 신천지에 갔다라고 제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상록교회, 또 앞으로 주은혜 전도사님도 나와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주은혜 전도사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아들이 이제 변화가 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나중에 아들이 정말로 완전하게 섰을 경우에,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완전하게 섰을 때 딱 2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돈 번 돈을 학원비를 등록만 하고, 또 등록만 하면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신천지에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부모가 힘들게 번 돈을 갖다 학원비에 과연 등록하고 싶었냐, 이 말을 꼭 물어보고 싶고요. 2번째로서는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유학비는 부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에 나는 열심히 유학비를 대겠죠?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에서 신천지 교회를 넓히기 위해서 인원을 포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 힘든 경제적인 그런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과연 유학을 정말 가려고 했느냐, 이 2가지를 꼭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뭘 물어보고 싶냐면은,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진짜 네가 다녔던 종교였느냐, 이 말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굉장히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속이고 학원에다 등록을 하고, 또 부모를 속이고 유학을 가려고 했었고, 또 그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이 과연 너가 다녔던 종교가 정말 그렇게 힘찰 만큼 그렇게 컸었냐라고 꼭 물어보고 싶고요. 2번째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변 보호 요청서입니다. 신변 보호 요청서 정말 주은혜 전도사님하고 정말 우리 아들하고 정말 있을 때 안 쓴대요. 사인을 안 한대요. 아니, 신변 보호 요청서를 통해서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이 문서 한 장으로 인해서 20년, 30년을, 20년을 넘도록까지 양육을 하고 그랬었는데, 신변 보호 요청서 한 장 때문에 내가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도 못 물어봐요, 사실은. 신변보호 요청서를 왜 그렇게 안 쓰려고 했느냐, 주은혜 전도사님하고 왜 그렇게 싸우려고 했느냐,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그 충격이 사실 부모로서는 용납이 안 됐어요. 내 아이가 착했잖아요. 신천지에 가는 친구들 치고서는 안 착한 애들 없어요. 다 착해요. 성격도 좋아요. 재능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아이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변보호 요청서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었어요. 신천지의 아이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2가지를 나중에 5년이 넘고 10년 후에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신천지에 빠지면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웁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에너지는 99%가 들어있습니다. 남편도 와 있지만서도 남편과 저는 울릉도에서 부르면 울릉도로 또 달려갈 겁니다. 신천지의 그 경험,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별 회개망측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독도에 울릉도에서 필요하다면 이제 울릉도 가서도 제가 경험한 거 1시간인가 2시간이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험 안 한 사람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가 정말 영화 찍을 정도로 회개망측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회개망측한 그러한 일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해서 간증을 했는데 신천지인들이 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작은 모임들이 또 여기저기 여기 각각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도 정말 다 얘기를 다 못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내 아이가 신천지에 빠지고 신천지에서 건져내는 과정에는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회개망측한 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런 일을 당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어설 겁니다. 지금 에너지가 남편과 저는 에너지가 90%, 99%라니까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모임 또한 그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전을 받고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교리 공부를 해서 좀 더 신천지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걸 도전을 받고 가는 거고 한 가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남편과 그런 일들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이것을 현행법으로 정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변 보호 요청서 그걸 그 한 장의 서류를 쓰면서 내 아이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넘게 키워온 내 아이에게 권리를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이 좀 실질적으로 이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장 페이퍼를 해왔지만서도 한 가지 이것만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벽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법률상으로 신천지라는 단체와 피해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열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내부는 법무팀이 있고 전문화된 조직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신천지에서 내 아들을 건져내야 되고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은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청청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현행법으로 신변보호 요청서가 20년, 30년 아무리 성인이라고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권리를 주장 못한대요. 여러분들 말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단체에서 좀 어떤 법률적인 그런 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신천지에서 이렇게 아이가 나왔지만 지금은 눈물이 납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의 피해자의 엄마로서의 대표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고만 하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슴이 많이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위에 신천지에 다니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좀 이렇게 서툴렀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